또반장 피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오늘은 지역 신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또 그 신문 쪽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과 조직을 또 담당하시고 계신 수석 이제 전반적으로 하시지만 수석 부위원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지역 신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번 주 월요일 날 저기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박수현 의원 어제네요, 어제. 예, 어제 월요일 날 박수현 의원을 만나서 지역 신문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 신문에 지금 지역 신문이 처해 있는 어떤 위기 상황, 어려움 이런 것들이 뭔지, 뭐 해결책은 뭔지, 지금 되고 있는 일은 뭔지, 안 되고 있는 건 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박수현 의원이 이제 지난 6월에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합니다. 법안을 하나 발의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역 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을 이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의결을 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줄여서 우리가 지발위라고 합니다. 지발위 사무국을 설치해라. 왜냐하면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발위의 사무를 대행해주고 있거든요. 지발위가 사무국이 없이 위원들만 이제 덩그러니 있는 구조라서 그게 사무국이 있어야 일이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잘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발위 사무국 설치를 내용에 넣으셨고 두 번째 이제 지역신문 공익성 명문화 여기에는 뭐 지역문화 보존,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적 기능들이 법에 명시돼서 더 확고하게 추진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발기금 안정화, 지역신문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게 계속 규모가 줄어들고 그거를 뭐 다시 뭐 국회에서 늘렸다 줄였다 뭐 이런 기재부에서 뭐 줄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안정화시켜라 요게 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지역신문 복합적 위기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까지 집어넣은 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노조 입장에서 너무 반가워서 박수현 의원과 지역신문 간담회를 추진했고 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일감을 한번 그날 박수현 의원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박수현 의원과 우리 언론노조 산하 지역신문 지부들 대표자분들 한 열 몇 분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네. 박수현 의원이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신문 대표자들이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네. 저는 가장 뜻깊게 들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여러 지역 언론인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 활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높이 평가를 하시고 아무래도 박 의원님 해석이겠지만 본인의 이런 지역신문 진흥이 본인의 뜻이다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 지역 신문에 대한 진흥은 한국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뉴스 사막화라는 화두가 되어 있는데 뉴스 사막화가 뭐냐면 전 세계 언론들이 아무래도 중앙 이슈에만 집중을 하면서 천착을 하면서 지역민들, 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뉴스들이 점차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구글의 경우 2020년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지역 신문이 위기라고 판단하고 좀 큰 돈을 그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에 투여를 합니다. 네네. 그 이와 관련해서 구글이 비판 언론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지역 언론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뭐 그런 더 다른 시각에서도 보여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박수현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 그리고 이분이 문체위 소속이시죠?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도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 좀 한국에서 이런 정치인을 모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네. 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맞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사실 뭐 대변인이나 소통수석도 예, 있고 뭐 예. 이렇게 언론 상대를 많이 하긴 했는데 특별히 딱히 뭐 지역신문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왜 개정안을 내게 된 건가요? 저 몰라가지고. 그날 그날 말씀하시죠.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공보단에 있으면서 좀 대선 캠프에. 대선 캠프에 네네네. 역할 분담이 좀 있었나 봐요. 어떤 분은 중앙 언론을 맡고 근데 박수현 의원께서는 지역 언론을 맡아서 좀 전국의
그 언론사들을 다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 거의 백몇십 개를 방문하셨다고. 언론인들과도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로 소통을 하고 거의 6천 건에 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거쳐서 나온 법안이죠. 법안 내용 보고 저는 많이 놀랬던 게 그동안 네네. 지역 언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특히 지발이 사무국 설치 같은 거는 이거는 그냥 혼자 골방에서 고민해서 나오는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쵸, 현장의 그쵸.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고 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 언론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자극도 받고 그런 문제 의식도 생기고 하시면서 더더욱 좀 인볼브가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 신문 우리 지부장님들이 전국에 흩어져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회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특히 서울에서 그것도 약간 서울역에서 살짝 떨어진 여의도에서 그렇게 열 몇 분이 모인 거는 좀 전리를 찾기 힘든 일이었죠. 쉽지 않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다 여쭤보니까 뭐 대구에서 뭐 네. 7시 몇 분에 기차를 탔다. 뭐 저기 부산 경남에서 뭐 새벽 6시에 뭐 비행기를 탔다 뭐 이런 네. 말씀까지 해주셔서 이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그 뉴스 사막화라는 게 사실은 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러니까 그 10마일인가 이제 어떤 거리 안에 지역 신문사가 없으면 혹은 지역 언론사가 없으면 그것은 뉴스 사막화라고 보겠다 뭐 이런 이제 규정으로부터 네. 출발한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의 상황은 조금 더 이제 심각한 게 네. 지역 소멸, 지역 이게 이슈나 어떤 뭐 뉴스 생산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가 어떤 인구 소멸, 가 어떤 산업적인 소멸 이런 것과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뉴스 사막화가. 그런 가운데서 이런 지역 신문법의 이제 개정안 발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서울에 사는 인터넷이나 포털로 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이런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 신문을 이렇게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를 뭐 그렇게만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떻게 그래서 뭐 당연히 저도 서울에 살고 이제 두 분도 이제 서울 근교 혹은 서울에 사시지만 이게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뉴스화가 잘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그다음에 기자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죠? 한국에서는 특히. 근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재난이 됐건 사건 사고가 됐건 아니면 어떤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건 그런 것들이 사실 이슈화가 뉴스를 통해서 취재가 되고 보도가 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문제 삼아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이 뭐 사이즈도 크고 기자들 수도 많고 뭐 그렇지만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역 언론이 그 지역의 어떤 그 삶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 지역 언론사가 같이 지역과 함께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못하게 되면 지역 소멸 또한 가속화되는 악무한이 이제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 중앙부처, 뭐 대통령실, 국회 물론 중요한 출입처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는 부천 시민입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만 근데 어. 가끔씩 부천 시정에 대해서 아니면 부천시 의회의 예. 현안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좀 반성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역으로도 저도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밸류 판단도 서울에 맞춰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특히 중앙 집중, 서울 집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뭐 지방 권력에 대한 견제, 이건 네, 정말 그렇죠. 지역 언론이 네. 해줄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들이 있지만 뭐 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지역 언론인들의 삶도 굉장히 팍팍해져 가고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말씀하신 지방 권력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 왔고, 그거는 지자체 권력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건설사들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의 토호자본들이 막 신문사를 사들이고 방송사를 사들이고 해서, 사실은 건설 자본이라는 게 그 이를테면 그 지역에서의 어떤 권력 이런 것과 연관돼서 사업을 따내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사들이 그렇게 지역 건설 자본 혹은 뭐
뭐 투기 자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역 언론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숨만 붙어 있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민주주의를 좀 서포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있는 거죠. 사실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많은 독자를 갖고 있으면 사실 자본이 흔들어도 권력이 흔들어도 꿋꿋이 버틸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역 언론은 물론 서울 지역의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언론은 여기에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 집중을 좀 풀어야 돼요. 맞아요. 미국처럼 물론 대도시가 좀 많이 흩어져 있고 서울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형태가 좀 해소가 되고 좀 지역에도 어느 정도 산업이 있고 어떤 경제가 순환되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언론사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역 언론사에 대한 공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화를 할 겁니다. 네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로서 이 중앙 집중화에 대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좀 고민해볼 시점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지역 신문 뭐 발전법을 포함해서 이 제도적인 차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2004년, 5년쯤에 네.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그때 출범했을 때는 한 250억에서 300억 사이로 이제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줄다 못해서 80억 뭐 떨어지면 70억대 뭐 이렇게 이제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로 줄었는데 이거를 과거 수준으로 이제 복원하는 것이 이제 이번 이제 박수현 의원 개정안의 이제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것을 넘어서 기금의 어떤 적정 규모를 더 이제 확보하는 것, 뭐 그 복원을 넘어서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의견들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조금 네네네네.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사들을 많이 망가뜨렸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망가뜨린 게 또 있는데 신문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도 많이 망가뜨렸어요. 이게 지역신문 특별법, 지역신문 발전 기금 자체가 생겨난 게 시점이 2005년이잖아요. 네네. 2005년이 어떤 시기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안티 조선의 시대였거든요. 아, 그렇죠. 조중동의 그 엄청난 부스를 바탕으로 한 여론 독점을 어떻게 깰 것인가의 문제 의식에서 저는 지역신문 지원책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2005년부터 지역신문 발전 기금이 성립이 되고 추진이 된 거겠죠. 예.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아마 250억이라는 큰 돈이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조중동이 사실 조중동은 중앙지잖아요. 그렇죠. 중앙 이슈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 그 지역 이슈에 대해 정말로 지역 주민과 다가갈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육성을 한 거겠죠. 네네. 이 지역신문 발전 기금이 꺾이는 시점이 딱 이명박 정권 출범 시기예요.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9년을 지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분석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예. 신문 산업 자체가 사양길을 걸으면서 조중동의 영향도 또 어느 정도 사그라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문 진흥책에 대한 이슈화가 그때보다는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은 어떤 생각도 들고요.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 열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죠.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안티 조선의 시대가 지난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화두로 삼아야 하느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집중의 해소일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모든 인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많은 좀 그 부작용이랄까요? 불이익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저도 출퇴근을 1시간 넘게 해요. 경기도에 살면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불하는 그 중앙 집중의 비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어젠다를 걸고 거기에 분명히 지역 언론,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책들 같이 큰 틀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지역 이제 신문 발전 기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역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오늘 뭐 다 소개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이제 하나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뭡니까?
저희 민생기록님이 우리 저희 퀴퍼에서 이제 유입되신 퀴퍼 유입자 네. 민생기록님이 포털에 지역 신문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굉장히 또 그 혁신적이고 급진적이고 좋은 의견인데,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도 포털 뉴스 유통 구조 속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출 기회마저 잃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사실은 그 간담회에서도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역 신문에서 기사를 씁니다. 지역에 대한 그 발빠르게 취재할 수 있으니까 취재해서 보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상위에 안 올라가고 오히려 베껴서 쓴. 그걸 베껴서 쓴 서울권 언론사의 기사가 시민들한테 먼저 받아들여진다라는, 이게 그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언론사 큰 언론사니까. 사실 지금 환경에서는 포털에 안 올라오는 기사는, 안 보이는 기사는 없는 기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취재한 기사보다 그거를 뭐 받아쓴이라고도 하고 베껴쓴이라고 하는데, 베껴쓴 기사가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현실에 굉장히 좀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작동했을 때는 정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았죠. 네네. 그게 중앙 언론사는 전부 다 일종의 이게 기득권처럼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언론사들이 진입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국 번역의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네네네 굉장히 그 정도의 제한적이었죠. 언론사만 들어갔었고, 그마저도 그렇게 활발하게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 맞아요. 인용 보도한 기사들이 크게 뻥 터지고 조회수가 터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권 때 재평위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에 카카오 다음이죠. 다음이 지역 언론사, 지역 신문사와 방송사 30여 곳을 입점을 시켰어요. 네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약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게 지역 언론 탭에 들어가야만 또 노출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고, 뉴스 유통 과정에서 포털의 책무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일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 있어요. 모두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시대인데 뉴스 스마트폰에는 GPS가 달려 있죠. 그 GPS 정보에 따라서 포털이 그 지역 언론의 뉴스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주로 그 포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색 엔진을 구글을 씁니다. 네네. 요즘 구글도 나름대로의 뉴스 서비스를 실시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디스커버라고. 디스커버가 재밌는 게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뉴스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어요. KTX 타면 재밌는 게 부산에서 KTX를 타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기사가 뜹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구에 도착하면 네. 매일신문 보이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휴가를 베트남으로 다녀왔는데 네네. 베트남에서 구글을 키니까 베트남 한때는 베트남어로 된 뉴스가 막 나오다가 네네. 조금 며칠 지나니까 한국어로 된 베트남 매체가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구글은 GPS 정보를 활용한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항상 아까도 구글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역성에 대한 생각 자체는 오히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오히려 우리 포털들이 거기에 좀 뒤쳐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또 워낙 나라가 크고 하니까. 네, 그래서 포털에 대한 이제 지역 신문의 그 진입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라. 그렇죠. 그 의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해라. 네네네. 그래서 부산에 가면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부산의 언론들을 더 볼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포털 사업자와의 어떤 대화 창구 이런 것들이 좀 한동안 또 닫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아까 말씀하신 제휴평가위원회라는 데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제휴를 평가하는 뉴스 네. 언론사가 포털에 들어올 때 이거를 괜찮냐 아니냐를 이제 평가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들어와 있던 애들도 내쫓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곳이 정치권에서 편향됐다, 뭐 뉴스 추천 자체가 뭐 굉장히 뭐 민주당 편이다, 뭐 국민의힘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포털이 이제 확 문을 닫아버린, 이제 재평이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포털 자체도 이 뉴스 서비스가 점차 사업의 중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쇼핑이나 뭐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제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슬기롭게 포털에 대화를 요구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의제가, 풀 뜯는 고양이님이 언론 전문가세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 너무 많은, 우리 뭐 지부장님 인가? 아무튼 그게 실체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 바우처 제도 같은 걸 잘 손보면 지역 언론 살리기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역 상품권처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토론회 한번 갔다 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또 반장께서 설명을 예. 저희가 또 이제 미디어 바우처, 이제 뉴스 바우처 뭐 이런 이제 이름으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됐던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각 이제 시민들에게 혹은 뭐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쿠폰을 나눠드리면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정해진 그게 이제 신문 구독이 됐건 이제 정하기 나름이죠. 아니면 포털에 있는 기사를 보는 게 됐건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를 보는 게 됐건 거기에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우처를 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지역 언론 진흥책으로 쓰이면 지역 언론한테는 독자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주고 근데 시민들한테는 지역 언론을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어떤 기회, 독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주고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노종면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여셔서 언론 노조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는 2000년인가요? 그 프랑스의 경제학자 줄리아 카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책 번역은 안 됐는데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예, 불어를 프랑스어로. 또 잘하시나? 불어로 한 말씀 아니요. 됐고.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됐고. 수석 부위원장.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정도 일정액의 미디어 바우처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좋아하는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기사에 이렇게 주는 거죠. 후원할 수 있는.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언론사가 아마 총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뭐 그런 좀 빽빽한 규정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정작 프랑스에서도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선례가 있으면 그걸 보고 좀 베끼면 되는데 네네네. 이건 우리끼리 좀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언론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좀 인베드를 할지 아니면 포털과 협력을 해야 될지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 네네. 보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구독료를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했더니 그런 건 아니군요.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는데 네. 이제 뭐 제 고민은 구독료를 지원해주면 사실은 이제 만약에 신문으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 뭐 물론 방송도 지역 방송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문으로 하면 종이 신문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문을 심지어 공짜로 받아도 사람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요. 포털에서 보는 게 훨씬 사실-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 단위로 하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네네네. 논의만 미국에서도 되고 뭐 프랑스에서도 되고 이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특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뭐 충청도면 충청남도 아니면 뭐 대전시면 대전시 이렇게 일부를 정해서 거기서 지역 언론과 지역 시민들이 상호작용하는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잘 되면 또 확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죠. 무에서 창조하는 거다 보니까 고민할 게 꽤 많겠죠. 맞습니다.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법안들도 사실 나왔었고 지난 국회에서 이제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네네네, 김승원 그렇죠. 의원이 또 발의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됐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도 시청자분들 그리고 조합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의견 개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 신문 관련한 이제 의제들이 이제 점차 이제 언론 노조 내부에서도 이제 시급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가열차게 지금 투쟁하고 정책적으로 대화하고 할 때다 이런 말씀으로 요 또반장 피셜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